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성수쌤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프리 테스트 레벨 1 유형 자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프리 테스트 레벨 1 유형 자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요소를 물어봤네요. 자, 우리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요소는 취득 부대 비용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므로 취득 부대 비용에 해당되는 운송비,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한테 지급하는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등은 취득 부대 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겠죠. 반면에 재산세의 경우에는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이잖아요. 이 자산의 보유와 관련된 그런 세금이 되겠죠.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은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해요. 그러므로 취득 부대 비용이라는 것은 이 취득하고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지출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취득 부대 비용을 취득원가,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거죠. 그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유형자산 원가를 구성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1번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이론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새로운 자 들어가는 것들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동안 재화가 생산된다면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 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 자, 이번에 문제는 2022년 개정된 내용에서 출제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제품, 유형자산의 시제품과 관련된 재화의 순매각 금액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니까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 수준이 완전 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역시도 우리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겠죠. 이유는 이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상태 이후에 발생한 지출이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아요. 반면에 이제 4번이 답이 되는데요. 자산을 해체, 제거하는데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걸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이를 복구 원가라 그러고요. 이 복구 원가는 우리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요소가 되겠죠. 자, 3번 문제 볼게요. 2000X1년 10월 1일 연구개발용 설비를 10만 원에 취득, 정부로부터 4만 원의 상한 의무 없는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정부 보조금 관련 내용이네요. 설비에 대한 내용 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해법 감가상각한다. 정부 보조금 관련 자산 차감하는 원가 차감법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 자산 차감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X2년도 동설비의 감가상각비와 기말 장부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DEP를 계산해 보시면은 X2년 DEP. 자, 우리가 이 정부 보조금의 경우에는 취득원가 10만 원에서 이 보조금 수령액을 차감한 이 6만 원 수정된 취득원가라고 표현하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잔존가치는 0, 내용연수 5년, 정해법이니까 5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12,000원이 X2년 감가상각비예요. X2년도는 월화를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X2년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X1년도에 10월 1일 날 취득했다 하더라도 X2년도는 12개월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장부 금액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X2년도 말의 장부 금액. X2년 감가상각비. X2년도 말의 장부 금액. 자, 보시면은 우리 수정된 취득원가 기준이에요. 6만 원에서 감가상각비의 합계를 빼면 돼요. X2년도가 12,000원이고요. X1년도에 3개월 부분도 계산해야죠. 이게 3,000원인데 12,000원에 1년치죠. 12분의 3, 10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이렇게 해서 장부 금액은 45,000원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정부 보조금 관련된 팁을 잘 정리하셨다면은 어렵지 않게 1번이 답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고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논리는 X1년 1월 초 기계장치 취득원가 5천원, 잔존가치 0, 내용연수 4년, 정해법 상각, 원가 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X년도 말에 동기계장치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순공정 가치가 2,600, 사용 가치가 3,000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니까 손상이 발생한 거죠. X년도 말에 해수 가능액이 2,700원 회복. X년도 말에 인식할 손상차손 환입액을 물어봤어요.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면 되겠죠? 취득한 금액이 얼마냐면은 5,000원이에요. 5,000원이 취득한 금액이고, 감가상각을 하겠죠. 1차 년도 감가상각비는 DEP는 5,000원을 잔존가치 없고요. 내용연수 4년, 정해법이니까 4로 나눠서 1,250이 돼요. 그래서 3,750원이 손상 전의 장부 금액이고요. 해수 가능액은 순공정 가치 2,600원과 사용 가치 3,000원 중에 큰 금액이겠죠. 3,000원. 그리하여 손상차손의 금액은 얼마냐? 요 차이 750원이 손상차손이 되고요. X년도에는 3,000원 기준으로 상각 라인이 바뀌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또 계산하면은 취득원가가 3,000원, 잔여 내용 연수가 3년이 되겠네요. 1,000원만큼 상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00원이 손상 환입 전에 장부 금액이 되는 거죠. 해수 가능액이 2,750원인데 한도를 봐야 되겠죠. 1,250씩 만약에 상각했다라면 2,500원을 한도로 해요. 그리고 손상 환입이라 볼 수 있는 금액은 500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5번 문제 보면은 논리는 기계장치를 대안해 기계장치와 교환하였다. 교환 문제네요. 이 기계장치의 교환과 관련하여 논리는 대안으로부터 현금 5만 원 추가 수령하였다. 교환으로 논리가 교환으로 인식할 처분 손익은 상업적 실질이 있다. 이런 문제를 빨리 푸는 팁이 있죠.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와 제공한 장부 금액의 차이가 처분 손익이 돼요. 그래서 뭐 분계로 해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 팁을 써서 푼다면 제공한 자산의 여기 보시면은 공정 가치, 그러니까 논리의 공정 가치죠. 60만 원이 되겠죠. 60만 원과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 그러니까 취득원가 1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30만 원 차감한 금액. 요 차이가 이제 처분 손익이 돼요. 10만 원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 그 답이 4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다. 이런 문제는 팁을 써서 빨리 풀어주시는 게 중요하죠. 예. 자, 6번 문제 볼게요. 논리는 X1년도 1월 1일 생산용 기계 한 대를 10만 원에 구입하였다. 자, 그 다음에 이 기계의 내용료 4년, 잔존가치 2만 원, 정해법에 의해 감가상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X3년도 초에 대규모 수선을 시행하여 뭐 16,000원 지출했고 내용 연수가 2년 연자. 자본적 지출이라는 얘기죠. 잔존가치 변동은 없다. X3년도 인식할 감가상각비. 이런 문제는 X3년도 초에 장부 금액을 찾는 게 키포인트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면요. 우리가 1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X3년도 초까지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X1, X2.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요. 10만 원에서 2만 원을 차감하겠죠. 그래서 8만 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고요. 4로 나누면 되죠. 2만 원이 1년 상각비고요. 두 번. 그래서 4만 원의 상각이 돼서 6만 원이
이제 X년도 말에 장부 금액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계산하면은 X3년도 감가상각비 6만 원에 여기 16,000원이 자본적 지출이죠. 가산해서 76,000원.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잔존 가치는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2만 원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방법도 정해법이 유지되는데 내용 연수가 2년 연장됐다는 것은 현재 2년 남았는데 X3년도 초 기준 4년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계산하시면은 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답이 4번 되겠어요. 7번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초 인식 후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에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한다. 이게 옳은 말이죠. 재평가가 적용되면 우리가 감가상각하고 손상하고 그리고 재평가도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재평가액의 처리 2, 3번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 장부 금액을 기준해요. 재평가액의 처리는 그래서 이 장부 금액 위에서 변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OCI로 처리했었죠. 기타 포괄손익. 반면에 이 장부 금액 이하에서 변한다. 그럼 우리가 단기 손익으로 처리했어요. PL 이렇게 처리했죠.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번에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증가한 경우, 그러니까 이걸 말한 거죠. 최초에 증가한 경우. 자산 증가하면서 OCI가 이제 증가되겠죠. 옳은 말이고요.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해 이전에 단기 손익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얘는 어떤 거냐? 과거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상승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금액 증가액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여기 요 얘기죠. 이 과거에 떨어진 것만큼 여기까지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옳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재평가로 인해서 감소된 경우, 그러니까 1차 년도에 이렇게 감소했죠. 이건 단기 손익 처리해야 되는데 기타 포괄 손익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위에서. 과거에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거죠. 이 경우에는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으면은 그 금액 한대로 재평가 감소액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해야 되겠죠. 3번은 뭐 완전히 틀렸네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연상하면서 대입하면은 답을 찾는데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특정 유형자산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된 유형자산, 유형 전체를 재평가한다. 유형자산 재평가의 경우에는 우리가 분류별로 적용하며 해당 분류 전체를 우리가 재평가하게 되는 거죠. 8번 한국은 X년 10월 1일 기계장치 8만원, 내역연수 5년, 잔존가치 5천원, 연수학계법에 의해 취득하였다. X3년 3월 31일 4만원에 처분할 경우 장부금액과 처분손익. 일단 감가상각비의 합계를 먼저 계산해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된 거냐면 X1년 10월 1일에 취득했고요. X3년 3월 31일이니까 X2년 10월 1일. 그러니까 1년 6개월에 상각이 돼야 돼요. 연수학계법이니까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일단은 취득원가 8만 원에서 잔존가치 5천 원을 차감한 7만 5천 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1년은 적용이 되니까 15분의 5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얘가 X1년 10월 1일부터 X2년 9월 31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10, 11, 12, 1, 2, 3, 6개월이 더 상각돼야 되겠죠. 나머지 이제 우리 7만 5천 원은 15분의 두 번째 상각률인 4가 적용되고
12분의 6까지 상각이 된 거겠죠. 3분의 1 나오니까 뭐 약분이 되잖아요. 3으로 나누면은 여기가 25,000원, 여기도 5,000원에, 자, 2만원의 절반, 만원. 그래서 35,000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돼요. 그리고 장부 금액은 우리 취득원가 8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35,000원 차감한 45,000원이 장부 금액이 되겠죠. 처분 손익은 얘를 4만원에 처분했으니까 처분가와 이 장부 금액가의 차이가 처분 손익이 되겠죠. 5,000원 손실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손실 5,000원, 장부 금액은 45,000원. 답은 3번이 된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은 여기 X1년 5월 1일 건물 25만원에 구입. 중개수수료 5만원, 취득세 5만원 지급하였다. 그러니까 취득원가는 이 취득 부대 비용을 가산해서 일단 35만원이란 얘기예요.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는 5만원. 정해법 생각한다. 10만원에 처분하고 처분수수료가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취득원가가 35만원이고요. 일단 우리가 장부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먼저 계산하는 게 좋겠는데요. 취득원가는 35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 DP 누계를 계산해 볼게요. 취득원가는 35만원이고 잔존가치가 5만원 있으니까 차감하고요.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그리고 정해법. 그래서 이제 나누기 5하면 1년치가 나와요. 이렇게 일단 계산해 볼게요. 1년치는 이제 6만 원이 나오네요. 그리고 기간이 이 6만 원에다가 1년이 6만 원이었잖아요. 자, 기간이 이제 X2년 5월 1일, X3년 5월 2일, 2년이 넘어가네요. 그리고 5, 6, 7, 8, 9, 10, 2년 6개월이래요. 조금 이 출력을 이렇게 해야 되네. 1년에 감가상각비 1년치가 6만 원 나왔고, 감가상각 누계에 이렇게요. 6만 원에 2년이잖아요. 근데 6개월이니까 뭐 공무원 시험은 6개월이 많이 나와요. 계산기가 안 나오는 시험은. 이렇게 2.5 계산하는 게 좀 쉽겠죠. 15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계산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장부 금액을 계산해야 되겠죠. 처분 시점의 장부 금액. 은 취득원가가 35만 원이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5만 원이니까 장부 금액은 2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처분손익, 마지막 이제 처분손익을 계산해 본다면은 처분가와의 차이인데 이 처분소수료가 있으면 처분소수료를 차감한 순처분가인 8만 원과 비교하는 거죠. 8만 원과 처분 시점의 장부 금액가의 차이가 돼요. 그래서 12만 원만큼 처분 손실이 나온다. 답은 3번이 된다는 얘기죠. 자, 10번 문제 볼게요. X1년도 초 영업용 건물을 200만 원에 취득하였다. 구입 당시에 동건물의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20만 원 추정. 감가상각 방법은 연수학계법. X3년도 초에 정해법으로 변경. 이 변경 시점에 우리가 장부 금액을 아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잔존가치는 2만 원 변경. X3년도 감가상각. 그럼 변경 시점의 장부 금액을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산을 해본다면요. 자, 200만 원에서 20만 원 차감한 180만 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 그리고 여기 연수학계법이었죠. 15조 5년이니까 연수학계가. 그리고 2년치를 생각할 거니까 1차는 5, 2차는 4. 요 계획이 이렇게 해서 계산되겠네요. 이게 108만 원 나와요. 계산하시면. 그래서 장부 금액이 200만 원에서 108만 원을 차감한 게 X 2년도 말에 장부 금액이 되겠죠. 이제 마지막 X 3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새로운 취득원가 92만 원, 새로운 잔존가치가 2만 원 차감하고요. 정해법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잔여 내용 연수는 3년.
이렇게 해서 30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된다는 얘기죠. 답은 2번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유형자산 관련된 프리세스 레벨 1 문제였어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 문제 가볍게 풀 수 있게 대비를 해주세요. 예, 마칠게요. 자, 어떠셨나요? 자, 유형자산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유형자산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예, 반드시 잘 풀 수 있게 학습하시길 예,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